만났네 또 만났어. 클쌤과 또 만났네요. 오늘 내용은 어찌 보면 직선 때 다뤘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대상이 달라졌죠. 오늘은 원을 다루면서 이 내용을 다룰 거고 그 전에는 직선을 다루면서 그 내용을 다루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란 게 뭘까요? 봅시다. 원이 하나가 있는데 또 다른 원이 이렇게 또 있을 수 있겠지. 지금 두 원이 여기 두 점에서 만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두 점을 지나가는 또 다른 원은 없을까요? 응, 있겠지.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원은 얘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뭐 이런 원, 그리고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려지는 엄청 큰 원도 있을 것이고 반대쪽도 이렇게 원이 생겨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 두 원의 교점인 이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이거 알아보는 겁니다. 이 한 점의 교점인 좌표를 우리가 임의로 x1, y1이라고 해보고 이 다른 교점의 좌표를 임의로 x2, y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각각의 원도 설정을 좀 해줘야지. 처음에 이쪽의 원을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으로 정해주고요. 또 다른 원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이라는 식으로 정해줍시다. 이렇게 정해준 다음에 얘들 좌변에 있는 식들만 쏙쏙 빼와. 하나를 여기다 적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또 나머지 하나를 여기다 적어. x제곱 둘 중에 나머지 하나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누구를 먼저 적어요?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먼저 적으세요. 하고는 0 이렇게 할 건데 이 둘을 더하기 해봅시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살 드는 친구들은 복습을 한 친구들이고 뭐야 처음 보는 거잖아. 그런 느낌이 들면은 아직 복습이 덜 된 친구들일 겁니다. 자 이렇게 식이 써 있는데 요 식은 분해해 보면 xy 이차항들이 있네요. 근데 xy 이차항의 개수가 2, 2 해서 똑같네. 그리고 식을 다 전개해 봐도 xy 항은 어디에도 없네요. 그지? 그리고 x1창, y1창 상수항은 0꼴이라서 얘는 어떤 도형의 방정식으로 추정이 되냐면 얘는 원의 방정식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원의 방정식이라면 이 원의 방정식에다가 요 점의 좌표를 대입하면 성립할까? 만약에 x1, y1을 xy에 대입을 한다면 여기 있는 식의 값은 그치 는0으로 나오고 여기 있는 식의 값은 는0으로 나오겠지. 그리고 x2, y2 얘를 대입하더라도 원래 원들이 이 점을 지나는 원이라서 이 는0이 성립하는 거거든. 얘는 살짝 0이 도망간 것 같처럼 보이네. 처음부터 안 적혔었나? 아무튼 요 식에다가 x, y2라는 점을 대입해도 요 식이 0이고 요 식의 값이 0으로 나와서 0 더하기 0은 0이 성립해. 그러면 이게 원의 방정식이라면 이 점과 이 점 둘 다 지나는 원이 된다는 거네. 그렇지? 그런데 여기에다가 앞에 상수 어떤 상수를 각각 곱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성립하는 거지. 왜? 어차피 안의 값이 0이니까. 얘가 얼마 되더라도 곱하기 0하면 0이니까. 근데 말했지. 양쪽에 다 곱하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다.
양변 나누기 a를 해버려라. 그래서 얘는 없어지고 얘는 a분의 b 이렇게. 근데 a분의 b라는 것도 어차피 어떤 하나의 값을 말하는 거다. 걔를 한 문자로 치환해 버리자. 해서 보통은 얘를 k라고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의 탄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인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수많은 원의 방정식 중에서 누가 될 건지는 역시나 이 k값에 따라서 정해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뭐 배웠었냐면 직선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직선의 교점이 나왔어요. 요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의 방정식, 이거 어떻게 구하지요? 무수히 많이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해서 요 직선의 방정식 하나를 쓰고요. 다른 직선의 방정식 하나를 쓰고요. 더하기해서 는 0하고 둘 중에 한쪽에다가 k를 상수 k 값을 붙여줬었지. 그렇게 썼던 형태랑 지금 쓰는 형태랑 뭐 똑같은 거거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딱 전개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1x제곱 그러면 얘 둘이 속어.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럼 둘이 속어. 뭐가 남냐면 이런 것만 남겠죠. 이거 ax랑 마이너스 a 프라임 x가 남으니까 a 마이너스 a 프라임 x, by랑 마이너스 b 프라임 y 남으니까 b 마이너스 b 프라임 y, c랑 마이너스 c 프라임 남으니까 c 마이너스 c 프라임은 0이라는 식으로 되겠지. 무슨 조건일 때? k 값이 마이너스 1이라면. 그러면 이 식은 x에 대한 1차 항 더하기 y에 대한 1차 항 더하기 상수항은 0꼴이라서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러면 요 식은 아까 요 두 점을 대입을 하더라도 성립한다 그랬거든. 그럼 요 두 점을 지난다는 말인데 형태는 직선으로 나오네. 그러면 결론은 뭐냐? k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두 점은 지나되 형태가 직선이 되기 때문에 이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가 되는 거예요. 되겠나? 물론 k값은 여기로 가도 괜찮고 요 식이나 요 식이 서로 바뀌어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어. k는 한쪽에만 붙으면 돼. 어쨌든 마이너스 1 되면은 x 2창, y 2창 서로 같기 때문에 소거될 거거든.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자면 원이 두 개 있는데 두 원이 두 개의 점에서 각각 만나.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있어. 그러면 이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얘가 마이너스 1이 되었을 경우에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식이 실제로 주어지면 한쪽에다가 마이너스 1 붙여버리면은 그 정리된 식이 공통현의 방정식이 된다. 그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쓸 건데, 이렇게 쓰는데 k값에 따라서 또 다른 원이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요 두 점 지나고 또 한 점을 더 지난다라고 주어지면은 k값이 정해지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요런 내용도 자주 나와서 이거 좀 볼게요. 원이 하나가 있고 또 원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원을 그리면 중심 표시 좀 해줘야지 문제 풀기 좀 용이하거든. 이렇게 있어. 그리고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요. 좀 삐뚤하네. 마음에 안 드네.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주고, 그리고 얘가 반지름이고 얘가 반지름, 이쪽에서도 얘가 반지름이고 얘가 반지름이 되겠지. 그러면 이 선이 요 두 원의 공통현이 될 거거든. 이 공통현이 요 원의 중심을 연결한 이 선과 어떻게 만나는지 봅시다. 지금 위에 있는 요 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요 삼각형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뭐 실제 그림으로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론적으로 항상 이론은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서로 같죠? 같은 원의 반지름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 서로 같지? 같은 원의 반지름이니까. 요 사이에 요 공통이지? 그래서 요 위의 삼각형과 요 아래 삼각형은 S, S, S 합동입니다. 되겠나? 그러면 대응각인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그러면 다시 요까지를 알고 난 후에 누구를 볼 거냐면 요 삼각형을 한번 보세요.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입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근데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상 꼭지각을 이등분한 선은 밑변을 어떻게 한다고 배웠습니까? 밑변을 수직 이등분해요. 해서 수직이고 얘랑 길이 똑같게 나와. 고로 이렇게 원이 두 개 만난다 그러면 원의 중심을 서로 연결했을 때 요 선은 공통현을 수직 이등분합니다. 문제 풀 때 요 내용도 자주 활용이 되거든. 아마 어떤 교재를 풀더라도 이 내용이 활용된 문제를 푸는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알고 문제에 적용을 해보세요. 오늘 마지막 내용인데 이거는 옛날에는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정규 과정에서는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배운 내용으로 이 내용을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시험 문제로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 이미 배운 것만으로도 다 해결이 가능한 상태야. 만약에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 근데 그 안에 또 조그만 원이 있습니다. 중심이 일치한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조그만 원을 구슬치기 하듯이 살짝 툭 치면은 밖에 큰 원은 그대로인데 안에 조그만 원이 움직이겠지? 뭐 이렇게 움직여서 이만 갔어. 여기까지 갔어. 뭐 눈탱이 방탱이가 중심이랑 뭐 안 맞냐? 눈탱이 방탱이 그런 것도 아니고 저기 갔어. 근데 안에 원을 살짝만 더 툭 쳐. 해서 어떻게 만들어 버릴 거냐면 바깥에 원이 이렇게 있는데 툭 쳐가지고 바깥에 원과 딱 접하도록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도록 중심들은 여기 있을 거고. 근데 안에 원을 더 밀어버리면 바깥에 큰 원이 이렇게 있는데 안에 원을 더 툭 쳐버리면 이렇게 밀려나겠지? 근데 얘를 더 쳐버려 살짝. 그럼 또 어떤 모양이 될 수가 있냐면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딱 접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작은 원을 더 밀어버려. 그러면 원래 큰 원이 있고 작은 원이 아예 밀려나서 아예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이제 이런 상태 말고 다른 상태는 없거든. 그러면 이거 왜 배우냐면 두 원이 주어졌을 때 두 원이 이 중에서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지 그 주어진 미션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해 놓는 거야. 자, 그러면 명칭부터 한번 알아보자. 요 두 가지는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다. 한 개가 딴 데 안쪽에 있다. 그 말이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중심이 서로 똑같지. 그럴 때 얘를 특별히 뭐라 부르냐면 동심원이라 불러. 중심이 똑같은 원, 동심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한 원이 있는데 이 원이 이 바깥원에 접하고 있잖아. 접하고 있는데 안쪽에서 이 원의 안쪽에서 접하고 있지. 그래서 안쪽에서 접하고 있다는 말을 내접한다라고 표현해. 내접한다. 그 다음에 얘는 만나는 교점이 두 개 딱 눈에 보이죠.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난다.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접했어. 근데 이 원이 바깥에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외접한다. 바깥에서 접하니까 외접한다. 그리고 얘는 아예 얘 바깥에 나와 있네. 그래서 얘는 한원의 외부에 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쓴다 그러면은 두 원의 위치 관계가 이런 상태입니다를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 뭘 알아야 하냐면 큰 원의 반지름을 우리가 얘를 R1이라고 해보고요. 작은 원의 반지름 얘를 R2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따져볼 건데 동심원 같은 경우에는 중심거리가 어떻게 나온다고? 0 나오잖아. 0.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가 중심거리인데 동심원의 경우에는 그 거리가 그냥 0이야. 중심이 서로 똑같으니까는. 그러면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다. 이런 관계일 때 여기서부터 이만큼 전체 길이가 R1이고 그 다음에 요만큼이 요만큼 조그만 반지름이 R2거든. 그러면 중심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되겠지. 중심거리 D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 반지름들과 중심거리가 어떤 관계를 이루냐면 큰 R1이라는 반지름에다가 작은 R2를 빼더라도 이 중심거리보다 사이에 이 붕뜬만큼이 더 남겠죠. 그지? R1은 여기서부터 요 벽 끝까지인데 R2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돼. 그래서 R1에다 R2 요만큼 빼더라도 중심거리 이것보다는 여기 떠있는 만큼이 남아있어. 그래서 R1 빼기 R2를 하게 되면 중심거리 D보다는 항상 큰 값을 가지게 된다.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R1 그 다음에 요 거리가 R2 그 다음에 중심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D 됐습니까? 얘는 딱 떨어지지. R1에서 R2를 빼버리니까 D랑 똑같네. 됐나? R1에서 R2를 뺐더니 중심거리와 똑같네. 이렇게 가끔 딱 맞아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어떤 상태의 기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접하는 경우는 잘 알아놔야 돼. 다른 위치의 기준이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값이기 때문에 요거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봅시다. 아까 얘처럼 얘 반지름 R1이고요. 얘가 반지름 R2예요. 그 다음에 중심거리가 이만큼이에요. D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삼각형이에요. 이게 삼각형이잖아. 그러면 D를 삼각형의 한 변으로 보는 거지. 그럼 삼각형의 한 변은 어떤 조건이 성립하냐면 두 원의 차보다는 항상 크고요. 두 원의 합보다는 항상 짧아야지 삼각형의 한 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중심거리를 삼각형의 한 변으로 해석을 하세요. 다음에 얘는 왜 접한다? R1, R2, 다음에 전체 요 거리가 D, 이만큼이 D. 딱 떨어지지. R1과 R2를 더하니까 D랑 똑같네. 그래서 얘도 다른 위치들의 기준이 되는 값입니다. 그 다음에 R1, R2, 그 다음에 이만큼 얘가 D. 와이야. 얘 같은 경우에는 R1과 R2를 아무리 더해봐야 D보다는 짧겠네요. 됐나?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주어진다는 것은 중심좌표와 반지름이 주어진다는 거거든. 그 두 원이 주어졌을 때 그들의 중심좌표 그 사이 그들의 중심과의 거리 중심거리 D 구하고 그리고 그들의 반지름은 어차피 뭐 루트 씌우면 나오는 거니까
반지름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비교해서 그 두 원이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지 그 다음 과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들이 어떤 위치에 있다고 말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말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로 두 원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참고로 얘가 얘는 현이잖아. 그럼 얘는 뭐야? 한 점에서 만났어. 얘는 뭐야? 접선. 얘는 접선이야. 그러면 동심원의 위치에 있는 이런 경우에 공통 접선이 몇 개 있을까? 얘는 빵개. 안에 뚫고 지나가는 순간 큰 원에서는 접선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럼 얘도 빵개. 그럼 얘는 한 개. 요 점을 지나는 접선, 공통 접선이 요거 한 개.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공통 접선이 얘는 두 개. 요렇게 접하고 지나가는 경우랑 요렇게 접하고 지나가는 경우 두 개. 여기 접한다는 겁니다. 다음 요 경우는 요거는 세 개 나옵니다. 세 개. 요렇게 한 개 나오고 요렇게 한 개 나오고요. 너무 붕 떴나? 너무 사기치나? 이렇게 한 개 나오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만난 접점을 지나는 이런 접선도 한 개 나와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몇 개 나올까? 이게 네 개 나와. 요렇게 사이에서 한 개, 요렇게 사이에서 한 개, 그리고 요렇게 한 개, 요렇게 한 개 총 4개 나와. 근데 눈치 빠른 학생들은 알겠지만 내가 색깔을 달리 썼잖아. 얘처럼 선이 하나 있는데, 접선이 있는데 두 원이 서로 같은 방향에 놓여져 있어. 그러면은 이러한 접선을 공통 외접선이라 그래. 그 다음에 요런 선 같은 경우에는 원과 원 사이를 지나가잖아. 원이 한쪽으로 놓여져 있는 게 아니고 원과 원 사이를 지나가지. 이것도 보시면은 이 선 기준에서 하나는 여기 있는데 하나는 반대편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원과 원 사이를 지나가잖아. 이런 접선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공통 내접선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다. 얘는 접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고, 내접할 때는 공통 외접선이 한 개 있어요. 두 점에서 만난다? 공통 외접선이 두 개 있어요. 외접한다? 공통 외접선 두 개와 공통 내접선 한 개 있어요. 한 원이 다른 원의 외부에 있다? 공통 외접선 두 개와 공통 내접선 두 개가 있습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늘의 핵심 사항은 뭐냐면 요겁니다. 이거 원과 원이 만났을 때 요런 상태라면, 즉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그 두 점을 또 지나가는 다른 원의 방정식은 요식 하나 갖다 쓰시고 요식 하나 갖다 쓰시고 둘 중에 하나에 K 달아가지고 원의 방정식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줘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두 점을 지나가는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경우에는 직선으로 변하기 때문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즉 공통현의 방정식이 됩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 사항입니다. 나머지 내용도 중요한 거니까는 잘 익혀두시고요. 안녕.